자, 271페이지 내부적으로 창출된 무형자산이 있어요. 내부적으로 창출된 무형자산. 말 그대로 우리가 무형자산을 만든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요? 연구하고 개발하면 돼요. 연구하고 개발하면 우리가 무형자산을 만들 수 있죠. 어떠한 권리를 만들 수 있어요. 그럼 연구할 때 돈이 들어가고 개발할 때도 돈이 들어갈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연구할 때 들어간 비용들 있죠? 걔는 다 단기 비용이에요. 그래서 그냥 회계 처리할 때, 자, 연구비, 연구비, 현금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냥 다 비용 처리하시면 돼요. 복잡할 거 없이. 근데 개발하는 경우에는 개발 단계는 두 가지로 나누셔야 돼요. 자산 인식 요건을 충족하기 이전 시점하고요. 자산 인식 요건을 충족한 이후로 나눠 보셔야 돼요. 자산 인식 요건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는 회계월대라서 안 써놨는데 실제로 회계사나 세무사 시험에서는 자산 인식 요건, 개발비를 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는 요건이 뭐냐 쓰라 그랬거든요. 무리 시험은 뭐 주관식 시험이 없으니까 그런 거 안 나올 텐데 어찌 됐든 그런 게 있어요. 중급 회계에는 제가 써놨어요. 근데 뭐 그건 알 필요 없고 자산 인식 요건이 충족됐다 안 됐다 이렇게 문제에서 써줄 거예요.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우리는 이제 계산만 하면 되니까. 뭐 어찌됐든 자산 인식 요건이라는 게 있는데 딱 들어도 알겠죠? 쟤를 충족하면 자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이 요건 뭔진 모르겠지만 이 자산 인식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얘는 그냥 개발비라는 자산으로 우리가 인식하셔야 되는 거예요. 얘 자산이야 자산. 자산 인식 요건을 충족하기 전이라면 자산이 아니죠.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으니까 그럼 걔는 비용 처리하시면 돼요. 걔를 이제 경상개발비라고 우리가 보통 써요. 개정 과목을. 이렇게 쓰죠. 이렇게. 중요한 건 이거예요. 예. 자산 인식 요건을 충족한 이후에 개발비 지출액을 어떻게 회계 처리할 것이냐. 요게 중요한 거예요. 요게. 자, 그래서 271페이지 와 보시면 자, 연구에는 무슨 활동이 있는지, 개발은 도대체 무슨 활동을 하는 것인지 이렇게 써놨어요.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그 밑에 문단에 보시면 두 번째 줄 중간 부분 연구 단계에서 발생한 지출은 발생 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냥 비용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자, 근데 마지막 문단에 보시면 자, 개발 단계에서 발생한 지출은 자산 인식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개발비의 과목으로 해서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고 이게 계정 과목이 개발비라 그래서 비용으로 많이 착각들 하는데 얘는 그냥 자산 이름이 개발비인 거예요. 자산 이름이. 예? 그 다음에 자산인식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면 다 비용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얘는 자산으로 인식했으니까 얘가 무형자산이죠. 무형자산. 그럼 뭐 해야 돼요? 삼각해야 돼요. 삼각. 언제부터? 얘를 사용할 수 있는 시점부터. 무형자산을 사용할 수 있는 시점부터 생각하는 거예요. 오케이? 자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거를 알아야 무형자산 상각비가 얼마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 상각비를 계산할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이런 걸 모르면 개발비 이거 경상개발비랑 얘를 더해서 상각할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막 상각하면 내 점수가 막 상각돼요. 합시험에 떨어진다고요. 그러니까 이거 아셔야 돼요. 이거를. 자, 한 장을 넘겨보시면 이제 예제 11번이 있죠. 예제 11번을 같이 좀 해보죠. 예제 11번을.
자, 12월 말 결산법인인 주식회사 한국에 있는데 X1년 1월 1일 특허권을 취득하고 4만 원을 지출했다. 취득한 특허권은 관련 법률에 따라서 10년간 배타적인 권리가 보장되지만 이게 뭐예요? 법정 내용 연수죠. 법정 내용 연수가 10년이다 그 얘기예요. 자, 급속한 기술 진보로 인해서 경제적 효익이 발생하는 기간은 4년이다. 얘가 경제적 내용 연수죠. 둘 중에 짧은 기간으로 생각한다 그랬으니까 4년으로 생각하면 돼요. 자, 삼각 방법은 정액법을 사용한다 이렇게 돼 있죠. 만약에 여기서 삼각 방법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다 그러면 그냥 정액법 사용하시는 거예요. 자, 양가로 2번. 한국은 X1년 중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연구소에서 세 가지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는데 그 프로젝트별 지출액이 그렇게 있대요. P 연구 단계인데 2만 원, S가 개발 단계인데 3만 원, T도 개발 단계인데 5만 원이래요. 그런데 프로젝트 T는 그 자산 인식 요건을 충족시킨대잖아요. 자, 그러면 회계처리를 해보세요. 만약에 삼각비를 바로 구하라 그랬다면 좀 이따 얘기하자. 그거는. 자, 회계처리를 해보세요. 회계처리 어떻게 합니다. 일단 1월 1일 날 특허권을 취득하고 4만 원을 지출했으니까 X1년 1월 1일 날 특허권을 취득했죠. 이렇게 특허권이라는 무형자산이 생긴 거예요. 자, 대변에 현금 이렇게 쓰면 되죠. 이렇게. 그런 다음에 정확한 날짜는 문제에서 안 줬지만 X1년 중에 그런 지출을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P에 2만 원, S에 3만 원, T에 5만 원 이렇게. 그러면 이제 X1년 중이라고 해놓고 연구 단계에서 쓴 거는 다 비용 처리한다 그랬어요. 연구비로. 연구비 2만 원. 자, 비용 처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S 개발 단계인데 S랑 T랑 개발 단계인데 T만 자산인식 요건을 충족한다고 했으니까 S는 자산인식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거죠. 그 S에 쓴 돈 3만 원은 경상개발비로 단기 비용 처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T는 자산인식 요건을 충족했잖아요. 자산으로 보내야겠죠? 개발비라고요. 개발비. 그게 얼마냐면 5만 원이죠. 그래서 다 합쳐서 현금을 얼마 쓴 거냐면 현금을 10만 원 이렇게 쓴 거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상각을 해보래요. 상각을. 자, 상각을 해보시면 되죠. 우리가 취득한 특허권이 있죠. 특허권. 자산이 뭐가 있냐면 지금 무형자산이 여기 특허권 그리고 이제 개발비 이렇게 있는 거예요. 자, 상각비를 계산해보세요. 상각비. 똑같이 계산하시면 돼요. 정액법을 쓴다 그랬으니까 자, 4만 원. 그 다음에 여기 5만 원. 무형자산은 잔존가치가 없다 그랬어요. 분명히. 그냥 여기다가 자, 법정 내용연수와 경제적 내용연수 둘 중 짧은 기간인 4년 이렇게 하시면 되죠. 자, 이렇게 하면 틀려요. 왜? 얘가 자산이긴 자산인데요. 아까 이거 문제 풀기 전에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 이렇게 인식 충족한 건 상각을 하긴 하는데 언제부터 하느냐? 이거를 쓸 수 있는 때부터 한다고요. 사용하는 시점부터. 근데 얘를 언제 사용하는지 문제 안 줬잖아요. 이 개발비를 언제부터 사용하는지를 얘기를 안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아직 사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몰라요. 그래서 얘는 상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상각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기 특허권 4만 원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만 원 얘만 생각하시는 거죠. 얘만. 자, 이 경우에도 이 4만 원 언제 취득했는지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무형자산인 경우에도 유형자산과 동일하다 그랬으니까 기중에 취득했으면 월할 생각해야 된다고요. 지금 1월 1일 날 샀잖아요. 그러니까 월할 생각할 필요는 없겠다 그 얘기죠. 뭐 굳이 한다면 뭐 이렇게 하겠죠. 이렇게. 그래? 자, 어찌됐든 상각비가 만 원이에요. 만 원. X1년 말에 상각비를 계산하시면 되죠. 상각비를 인식하시면 되죠. 이렇게. 자, 상각비 만 원. 자, 상각누계액 만 원. 이렇게 하시면 되죠. 이렇게 하시면 되죠. 이제 이 예전에 이제 회계 처리를 해보라고 했으니까 뭐 이렇게 한 건데 그냥 문제 이렇게 우리가 실전 문제에서는 그냥 상각비를 계산해봐라 그럴 거예요. 그러면 딱 보고 4만 원밖에 없잖아요. 그 밑에 양가로 이번에 표 자료 뭐 2만 원이든 3만 원이든 5만 원이든 다 필요 없는 거잖아요. 만약에 그냥 4만 원 나누기 4 하면 되죠. 근데 만약에 그 T 개발 단계 자산 인식 요건을 충족시킨다 이렇게 해놓고 그 밑에다가
얘는 바로 사용이 가능하다더라 이렇게 조건이 주어지면 4만 원하고 5만 원을 합한 금액을 생각하셔야 돼요. 자, 273페이지에 그 OX 문제 있으니까 한번 해보시고요. 잠시 쉬었다가 사채와 충당부채를 보죠.